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아빠 천혜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오후 시간 맞이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뭐 미국장은 올랐는데 이상하게 한국장이 조금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축 처져가지고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도 한 1.2%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한 0.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요즘 보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씨가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소불위. 이 박순혁 씨는 공매도 개선보다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동이 민주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꼬집었네요. 26일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회관 제2소위의실에 열린 공매도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이 토론회에서 이 박순혁 씨가 본인은 공매도 찬성론자다. 공매도 가격 발굴 기능을 100% 인정한다면서 이야기에 물꼬를 섰는데 이 박 씨는 그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화되어 있지만은 해외는 가능하다. 전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 박 씨는 그 공매도 규제 완화 요구와 더불어서 공매도 관리 전산화, 뭐 기관 개인 동일한 3개월 의무 상환 기간 적용, 동일한 담보 비율 적용 등 촉구를 해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공매도 전산화다. 공매도 관리를 쓰기로 하는 것은 불법 공매도 양산하는 창구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봐도 언제까지 지금 이게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쓰기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좀 쪽팔린다. 내가 볼 때도 대한민국 4차 시대인데. 일단은 그 박순혁 씨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그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고, 이날 그 박 씨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앞서서 주안점을 주고 설파한 것은 금융당국의 카르텔이다. 이 박 씨는 그 현재 금융당국과 여의도 금융기관들은 그 반합법적인 특수 계급이다라고 하죠. 기관과 외인에만 유리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나 거래소나 금감원은 조사 및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박순혁 씨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기관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짚어요. 금감원 출신이 재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김현장이다. 김현장에서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금감원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금감원이 개별 종목 특히 2차전지의 과열을 2번에 걸쳐서 지적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역설을 했고 박 씨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2차전지가 고평가돼 있으니 주가가 못 올라가도록 막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식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인데 심판이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공을 찬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부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이제 평생 검사직에 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여의도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특수 전문 직종에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감당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온 본인 같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날쌔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박순혁 씨 이러다가 또 잡혀갈 것 같아요. 지금 괜히 건드려가지고 금감원장이나 이 정부에 대응을 해서 요즘 정부 알죠? 근데 검찰 출신들 풀어가지고 또 할 텐데 또 잡혀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또 괜히 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공매도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전산화도 안 돼 있고 진짜 왜 그래 도대체. 현재 코스피는 현재 보니까 개인들이 한 4,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364억 정도, 기관들이 한 4,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데 SDI가 한 0.38% 찔끔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0.7에서 0.8%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요. 830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략 831이 이거 보니까 또 영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내일까지 장이 열릴 텐데 이게 장단 800대 후반, 800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태가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빠지잖아요. 어제 오른 거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토해냈고 그냥 쌀 때 배당이나 받자 그 생각부터 쌀 때 배당이나 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68,500원에서 끝날 것 같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는 거의 보합권에 놓을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흘러가지 않겠나. 54,600원에서 54,7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빙글빙글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이제 모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50원까지 찍을 수도 있지만은 작년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공포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달러 수요가 많아서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는 달러가 더 오르지 않을까, 미리 사놔야 할까라는 우려에 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345.9원까지 올라서 종전의 연고점을 경신했고, 달러 인덱스는 106선까지 올라서 이 역시 연고점 경신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제금리가 10년물 중심으로 4.5%를 넘어서는 등 이 고공 행진을 하다 보니까 달러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달러와 대비 다른 통화들이 너무 약세라면서 그 유로화의 경우는 금리 인상이 끝났고 이제 경기나 금리 측면에서 미국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요. 이어서 미국 국채금리가 높아가지고 달러를 모두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돼서 미국으로서는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화는 내년에 갔어야 이제 변곡점에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은 변화할 것인데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는 정책 변화가 예상이 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전까지는 엔화는 약세일 것이다. 달러 엔이 150엔을 넘을 경우 일본 재무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판단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내년 초에야 하락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환율이 한 1200원대로 내려갈 것이다. 1200원대로 내려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200원. 미국은 셧다운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웠는데 11월 FOMC 이후에는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5% 수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가정하면은 시장 참가자들은 이보다 훨씬 앞선 2, 3월께 단기 채권 금리를 매수하는 등 흐름을 보일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니까 환율이 좀 개인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껄쩍지근합니다. 껄쩍지근해요. 또 오늘은 장이 안 좋습니다. 선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지금 썩 안 좋네요. 미국 선물도 겁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오후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